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김영광 실장과 함께 대한민국 통일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김영광 실장이 89년인가에 조선일보 입사하는 게 입사해서 처음에 이제 사회부 기자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엔 통일부 기자도 하셨죠. 그때는 통일원. 통일원이었나요? 통일원이 부총리. 예. 그러니까 외교안보 이제 총괄을 하는 네네. 부총리. 그래서 그 나홍배 장관, 나홍부총리. 나홍배 부총리, 그다음에 권오기 부총리. 권오기 부총리. 그분 두 분 계실 때 네. 통일원 출입했죠. 네, 제가 왜 통일원 여쭈냐니까 대한민국 지금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작년에 문재인과 문정인을 헷갈려해요. 아니 진짜예요.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헷갈리는 뿐만이 아니고 예.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을 네. 100% 대변을 했으니까 문정인이 되다. 저 특보죠. 일심 동체인 거죠. 네, 일심 그러니까 뭐 아바타죠. 아바타죠. 한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문정인의 뜻대로 문재인이 움직이고 네. 문재인의 생각을 문정인이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둘 다 뭐 JI 문, 문재인 JI 문, 문정인, 그리고 문재인. 그 문정인 특보가 뭐 한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뭐 막 논란이 빚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따라오고. 그런데 또 과거에 뭐 통일부 출입하실 때, 통일원 출입하실 때 그분은 그 당시 국책연구원에 세종연구소에 있었던가요? 이종석 교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NSC 이제 사무처장도 했고 통일부 장관도 했고 이분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진보 좌파의 이른바 통일 가정교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해괴하고 예. 어떻게 보면 참 북한으로서는 안성맞춤의 고마운 선물을 주는 분이죠. 그렇죠. 이 내재적 접근 이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북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입장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는 게 바로 북한 내재적 인민의 입장이 아니고 인민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 노동당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내재적 접근인데 12월 14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종석 최근에 그동안 말 많던 문정인 교수는 요즘 침묵 속에 빠져드는데 갑자기 이종석 교수가 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또? 한마디로 북한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제재 안 풀어주고 계속 쪼으면은 플랜 B로 돌아선다. 플랜 B, 우리 플랜 B라는 게 이걸로 하다 안 되면 그야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하는 걸 플랜 B라고 하지 않습니까? 플랜 B를 선택할 것이다. 저는 이종석 교수가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디 주파수가 맞아요. 북한 사람들하고. 저는 그래서 네. 그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네. 뭐 대통령, 뭐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얘기는 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문정인, 제일 기울이는 게 문정인, 이종석 이런 사람인데 네. 드디어 북한의 의도를 100%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얘기한 거니까 네. 이렇게 만약 제재 완화 안 해주면 북한이 어디로 튄다는 겁니까? 플랜 B가. 플랜 B라는 건 그 이종석 교수 얘기는 좀 약간 미국을 향해서 얼음장 놓는 건데요. 제재 해제해라. 제재 해제 안 한다고 그래갖고 제재 계속 북한을 갖다가 목 조은다 그래서 북한이 순순히 굴복하지 않는다. 플랜 B라는 건 뭐냐니까 이른바 자력갱생, 고난의 행군, 걷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도 핵은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아서 미국이 그야말로 조금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이 좀 양보하고 제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재 완화해달라. 제재를 완화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안 이제- 그러면은 북한은 굶어 죽는 한이 있고 200만, 300만이 굶어 죽어도 절대 핵은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야말로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다. 저는 이종석 씨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100% 북한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미북 협상, 뭐 실무 협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우리가 뭐 안 들어봐도 네. 뭐 미국도 우리한테 얘기 안 해주고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 안 해주겠지만은 네. 북한은 단계적으로 좀 뭘 좀 달라는 거예요. 자, 제네바 핵 합의가 우리가 94년 12월에 했지만은 제네바 핵 합의 때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게 15 내지 22kg 정도의 플루토늄이었거든요.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원료. 뽑아놓은 거를 뭐 ICBM도 없을 건데 그거를 제거하는 목표를 그때 한 2002년 그쯤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8년 후죠. 네. 8년 후에 그거를 다 손을 내려놓으면은 네.
그 대신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 그게 한 7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심포죠. 첨단 심포에. 그리고 우리가 또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 매년 보내주고 중유. 미국은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얼마예요? 액수로 따지면? 아유 그럼 뭐 100억 달러 넘어가는 거지 100억이면 아니 심포만 해도 그 당시 5조인가 6조인가 그랬어요. 이게 이제 60억 70억 달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7조 8조 되는 거고 네. 다 합치고 하면 10조 넘어가는 거죠 뭐. 그건 뭐냐 20kg에 이른바 플루토늄 원료. 재처리해서 꺼낸 요만큼의 플루토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북한 입장이라면 야 내재적 조건이십니다. 이것도 내재적 거. 북한은 지금 이종석 씨 좀 길게 얘기하라면 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플루토늄은 지금 톤 단위로 뽑아놨다. 네. 22kg, 킬로그램이 아니고 지금 톤 단위죠. 그다음 우라늄도 지금 농축했다는 건 벌써 2002년에 공개를 그렇죠. 했고 꾸준히 하루도 쉬지 않고 농축해왔으니 이것도 톤 단위일 거고 핵무기는 무기 핵탄두. 핵탄두는 뭐 40에서 60, 뭐 60개 정도. 레인지가 그 정도 있을 거라 그러고 ICBM. ICBM에 뭐야? 그때 자기네들이 요만큼 15에서 22kg 정도의 플루토늄을 10조에 팔아먹고 100억 달러에 팔아먹었는데 그렇죠. 지금 가지고 온 상품은 그거 100배도 넘는데 그러면 100배 줘야죠. 그럼 100배를 주면 1000조인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어디 와가지고서 뭐 주전에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데 돌아다니고 확인이 네. 안 되니까 예. 그때 뭐 500조 달러 뭐 600조 달러 그랬다는데 네. 그거는 우리 1년 예산으치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470조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400조도 좀 싸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북한에 94년에 8년 후에 제거하겠다고 했던 핵물질이 그거니까 북한으로서는 전 이랬을 것 같아요. 핵 협상에 나오는 협상장에 미국하고 자리에 앉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협상장에 미국이 앉으면은 네. 저 대북 제재 중에도 지금 석유류가 제일 힘드니까 차도 굴려야 되고 뭐 저 석유류 중에는 뭐 윤활유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거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뭐 그냥 이런 한 푼 안 주겠다고 저 리스트부터 내라고 지금 독촉을 하니까 이 김정은은 지금 뒤에서 미국한테 아마 이종석 씨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야, 뭐 좀 단계적으로 지금 10년, 20년으로 좀 끊고 목표도 좀 길게 잡고 뭐 단계적으로 뭐 지난번에 제기했던 무슨 뭐 동창리 무슨 뭐 영변에 뭐 이런 거 좀 폭파 쇼하면 그때 뭐 한국 정부 풀어줘가지고 쌀이라도 좀 쌀비라도 좀 주고 두 가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개성공단 그 재계하게 하고 저기 금강산 그거부터 재계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를 다 쪼고 그다음에 미국을 다 윽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잘 못 먹으니까 지금 보면 아마 어떤 학술 교류 등을 통해서 아마 이종석 교수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이종석 교수는 얘기하는 건데 마침 또 트럼프는 어제 재밌는 얘기했어요. 우리는 참 보면 김정은이하고 참 잘 지내고 있고 지금 협상 잘 되고 있어.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어.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이 좀 접점이 없이 예. 가고 있는데 이종석 같은 사람들은 북한 얘기 100%죠. 뭐 좀 줘라. 근데 하니까 지금 우리가 기껏 하는 게 지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한다는데 22일이죠. 이거는 뭐 애를 불임 남녀가 만나가지고 지금 애 돌잔치하겠다고 지금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남북 착공식은 뭐 하려면 하지만 세레머니는 해라. 그러나 착공이 돼서 물자가 철로 하는 뭐 쇠가 넘어가든 뭐 철광석이 넘어가든 하면은 네.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불임 남녀 요새 뭐 과학기술이 오니까 할 줄 모르겠으나 절대 애 낳을 수 없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애 돌잔치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그걸 하고 있으니 이 북한을 내재적으로 접근하고 김일성 정권을 도와줘야 생각한다는 사람 중에 애가 타겠죠. 지금 방금 외신을 보니까 어제 지금이죠. 지금 현지 시각으로 14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15일이고 매티스하고 폼페이오스가 캐나다에 가서 2+2 회의를 했어요. 네. 그거 가지고서 국방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 핵 비핵화 될 때까지 철저히 관철하고 이 회피해 나가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동 대응한다. 네. 근데 문제는 유엔사 사령관은 미군이지만 네. 지금 유엔사 부사령관이 또 캐나다 장성이에요. 네. 그 지난번에 유엔사에서 동해선 연결을 하려고 하는 우리 기차에 경유가 한 칸 실려 있다고. 5만 리터인가 실렸어요. 5만 리터. 지금 유엔사 차원에서도 북한이 계속 유엔사 뭐 해체해달라 뭐 하고 하는 게
유엔사가 지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니까 정전 체제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엔사가 지금 나서가지고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안 나서고 유엔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겁니다. 유엔사가 북으로 넘어가는 뭐 물자나 이런 걸 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 철로 침묵하고 레일을 뭐 비행기로 실어다 나르겠습니까? 기차로 싣거나 뭐 차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얘기 나오셨으니까 이번 월요일이죠. 며칠 안 됐습니다만 이번 월요일 우리나라에 참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어요. 청와대하고 외교부가 서로 핑퐁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참 그게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갈 때 보면은 아르헨티나를 갔다가 이쪽 미국을 거쳐가지 않고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근수근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안보리 제재 위반을 한 한국 비행기가 정확히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평양 갔던 비행기가 평양 갔던 비행기는 엄격하게 따지면 전용기, 군용기, 민수기 할 거 없이 제재 대상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지난 10월인가요? 9월인가요? 그 대통령이 뉴욕 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갖고 서로 당시 뭐 제재 면제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 갖고 청와대는 그런 거 요청한 바 없다. 외교부도 잘 모르니까 저 주한 미 대사관에 물어봐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물어봐라. 이렇게 서로 핑퐁 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저는 야 미국이 여기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핵심은 뭐냐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고 평양 갔다 온 비행기조차도 이른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제재입니다. 유엔의 제재입니다. 야 설마 저는 미국이 대통령 타고 전용기까지 이렇게 까다롭게 했을까? 그 문제 갖고 좀 외교부하고 좀 외교부 그다음에 여기 외교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그다음에 주미 한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서로 핑퐁 치고 앉았었어요. 저는 이런 만약에 그렇게 예. 미국이 까다롭게 대통령 전용기까지 했다면 임종석 이하 예. 전대협 출신 비서관들이 이제 빨간 머리띠 들고 나와서 네. 미제국주의의 대한민국 압살 규탄한다 그러고 지금 강화문에서 시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능성 없습니까? 이 극악한 미제 탄압에 맞서 우리 우리 민족끼리 잘해봐야 되겠다고 지금 제가 우리 김용원 실장이 뭐 상상력이 풍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상도 너무 세게 했습니다. 세게 했고 좌우지간 우리의 오늘 보면 플랜 B 갖고 아무리 플랜 B 갖고 그다음에 우리를 갖다 옥죄고 미국한테 그른바 으름장을 놓아도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쥐고 있는 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는 그런 신뢰 있는 약속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참 지금 이 좌파들 친북 종북 세력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제 뭐 제재 완화 해줘야 된다. 네. 비핵화 관계 없이.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뚱딴지 같이 통일 정부사나 통일 연구원에서 비핵화가 50% 진전이 되면 뭐 종전선언 없이 뭐 평화협정하겠다는 얘기인데 비핵화가 뭐 50%가 뭐를 기준으로 50%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비핵화는 토탈인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네.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를 전면 제거하는 게 비핵화인데 그 비핵화의 50%면 핵무기 50% 제거하는 겁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뭐 예를 들어 핵탄두의 50%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ICBM의 50% 어쨌든 그 통일연구원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아직 그건 잠정 발표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50% 달성이 되면은 정확한 워딩은 뭐냐?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없더라도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이종석 뭐 통일연구원 예전 친북 종북 세력들 가까운 사람들 예. 얘기는 뭐 좀 빨리 주자는 거네 북한이. 빨리 주자는 것이고. 뭐 좀 주자. 그 다음에 거기 통일연구원에서 그 당시 그 책임자가 발표했던 얘기는 뭐냐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대로 90일 내인가 뭐 6개월 내에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 감축도 논의해야 된다. 비핵화는 뭐 한 발도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비핵화는 상상 해제 북한 도와주는 상상력은 폭발하고 있고 폭발. 그 내재적 조건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그렇게 어떻게 극악스럽게 이야기하던 문정인 교수는 침묵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침묵을 지켜왔던 이종석 교수는 그야말로 북한에게 뭐 좀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종석이나 뭐 문정인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북한 얘기를 100%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지금 보면 아니 상황이 덕택에 진짜 우리가 김정은의 플랜 B를 드디어 알게 됐네요. 네, 그 플랜 B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2018년 12월 15일 황태수 TV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